네, 바로 이어서 마켓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찝어보는 시간인데요. 자, 오늘은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. 매니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매니저님이 정말 섹터를 잘 찝어주셔서 그 섹터들이 또 시장에서 또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. 네. 자, 전일의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. 자, 전일의 특징 섹터. 어떤 섹터였을까요? 일단 그 전일 가장 그 키워드가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흔들 거다 이렇게 좀 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간략하게 본다면 돌아온 외국인,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했던 부분이고요. 또 이제 미중 갈등이 도리 우리나라 호재가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상당히 악재를 몰아내고 호재가 반영되는 그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특히 그 외국인들이 그 거래소 쪽으로 갔다가 5일 연속 순매수를 하는 거예요. 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요. 수급이 안정이 되면서 환율도 한때 그 어제 같은 경우는 1,315원까지 갔다가 다시 밀렸거든요. 그래서 1,310원이 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와 같이 하모니를 좀 이루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가장 그 흐름을 볼 때는 투자 심리가 그 상당히 좋아지고 돌아온 외국인 수급이 좋다고 특징주를 이렇게 볼 때는 뭐니 뭐니 해도 테슬라가 가장 중요하죠.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오늘도 또 올랐어요. 그렇죠. 오늘도 한 2% 이상 올랐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탄력이 어저께 좀 강했어요. 그리고 또 미국, 중국 이런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한테 우리 호재다. 이런 그 긍정적인 시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주가 흐름을 볼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외국인이 뭐 4,500억 정도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. 또 삼성 SDI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자동차 업종도 좀 한 단계 오르고 쉬었지만은 현대차에도 한 900억대 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보였고 뭐 에코프로 어제 그 탄력이 좋았잖아요. 그 중국의 CATL 그 북미 투자 보류한다는 부분에서 그 발등했고요. 급등했고 또 캠트론스가 어제 주가의 그 상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산화 성공해서 23%나 어저께 급등을 했던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긍정적 흐름이 계속 좋았고요. 미중 갈등이 도리어 바로 가자류를 갖다가 그 해태제거라던가 이런 쪽에 크라운 제거를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을 했죠, 그죠? 그리고 또 수산업종도 또 가만 안 있었어요. 다 한성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모든 것이 악재를 누르고 호재가 되고 또 그동안 그 굉장히 급락했던 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 아까 얘기 나왔는데 바로 이제 우마무스의 부분에 그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실적으로 어저께 카카오 게임이 주가의 그 탄력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오른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컴퓨터스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NC소프트 이런 그 게임 업종의 주가 상승이 좀 올 거예요. 마지막으로 이제 뭐 폐배터리라든가 충전 인프라 이런 부분이 어제 좀 중요한 건 리츠가 좀 빠졌어요. 그 리츠는 되게 이제 주가가 안 좋을 때라든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이제 상당히 그 반등을 하는데 어제 리츠 빠진 그 흐름은 리츠 관련주가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네, 어제는 뭐 2차 전지, 뭐 과자 관련주, 게임 관련주들이 움직임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이 흐름을 좀 유지해 줄 수 있을지 오늘 좀 시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? 오늘 또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또 카카오페이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게임주는 좋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최근 부분은 그 악재보다는 호재 쪽이 많이 반영된다고 봐요. 선반영이라는 구도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그 취약점인 그 컨트리 리스크,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좀 해줄 수 있겠고요. 또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데 이런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버린다.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을 갖다 확 밀어버려요, 요새. 그래서 이슈가 통하는 증시다 이렇게 보고요. 오늘도 이제 선순환 상승 구도가 현재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. 특히 이제 제가 어저께 그 미국 주가의 상승의 공통분모를 보니까 실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3분기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주축으로 해서 정책주나 성장주 뭐 이런 부분의 주가가 상승했는데 어제 아까 그 말씀하신 테슬라의 상승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뭐 LG노텍이라던가 또는 현대이와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겠고 또 바로 이제 그 애플의 상승은 LG노텍 당연히 그 대응주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
굉장히 또 수많은 기사들이 아침에 네. 쏟아져 나왔습니다. 오늘 아침에 볼만한 좀 호재거리가 될 만한 뉴스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? 예, 행간을 잘 읽으면 종목이 보인다. 네. 그래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 말씀을 드렸고요. 어제는 이제 바로 그 차량용 반도체 부분의 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이제 그 뉴스 중에 그 리튬 인산철을 네. 얘기를 합니다. 이건 저 중국 거였어요. 네. 그 LFP 쪽에서 중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3원계잖아요. 되게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원통형이랑 각형이라든가 파우치형이었는데 LG가 변신을 했습니다. 그 뉴스에. 그 뭐냐면 우리도 LFT를 만들겠다.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그 2024년까지 미국의 뭐 미시건 공장에 이제 증공을 하겠다.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어저께 전체적인 그 이런 그 2차 전지의 그 상승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테슬라도 최근에 보면은 추세가 한 50%가 LFT 쪽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는 성능도 좋지만 최근에 보면은 전기차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갖다가 배터리를 갖다가 저렴하게 하는 게 주 하나의 그 트렌드라는 부분에서 LFT가 좀 부각이 돼요. 그러면 이제 당연히 LFT 관련주를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LNF는 이제 양극화 물질의 좀 특성이 있고요. 또 이제 코인테크는 그 자동화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아모그린텍이라든가 그 옆에 보시면은 또 파워넷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의 그 LFT 관련주들도 이제 이러한 그 뉴스에 의해서 어떤 그 반등의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네, 그럼 메이저님의 탑픽 종목은 이 중에서 코인테크인 거죠. 네네. 2차 전지 장비주인 것 같은데 네. 코인테크 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좀 세워볼까요? 예, 저 빨간 걸로 좀 해놨잖아요. 네. 그래서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놓은 건데 일단 그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조금 그 반등이 좀 있었던 부분이에요. 근데 이제 코인테크의 장점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스마트 팩토리 쪽입니다.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을 갖다 생산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차트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코인테크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그 주가가 조금 좀 강했습니다. 이렇게 보면 강했던 부분인데 원체 과거에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빠졌잖아요. 근데 제가 아까 그 자동화 시스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. 최근 그 LG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그 매출이 있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. 네. 지금 뭐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LFT 쪽으로의 어떤 그 전환을 할 때 여기서 자동화 시스템의 접목 가능성이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, 일단 그 차트 흐름상 이렇게 원형 바닥 탈출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세가 좀 지속된다. 이렇게 좀 올랐지만은 이런 쪽에 접근하시고요. 매수가는 한 29,000원대, 그 목표가는 32,000원, 손절가는 27,100원대로 좀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코인테크 탑픽 종목으로 꼽아줬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뉴스 어떤 뉴스 있을까요? 좀 언저리 종목인데요. 네. 언저리 뉴스인데 그 뉴스가 그래도 좀 어떤 그 주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가져왔는데 네. 바로 이제 최근 날씨가 덥잖아요. 폭염이 되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늘어나니까 최근 온라인 대행 업체들이 굉장히 바쁘대요. 맞아요. 주문이 많아지니까요. 네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그 결국 이제 뭐냐면 카드. 온라인 결제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좀 부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면은 그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온라인 결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접목을 하면서 매출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이메이프도 최근 카카오티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온라인 결제 시스템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보면은 뭐 온라인 결제 관련주도 간단하게 본다면 다날 휴대폰 결제 서비스죠. 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온라인 결제 대행을 하고 거기에 뭐 헥터 이노베이션 부가 서비스 이런 종목군들을 또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어떤 상승의 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보겠죠. 네, 온라인 결제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. 자,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어떤 뉴스 좀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, 회장님? 여기서 제가 아까 빨간 것처럼 넘어가 NHN 한국 그 서비스 그 네. 부분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뭐 차트는 뭐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언저리 주식이라 그랬는데요. 지금 NHN 한국 서비스 결제를 보면은 최근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. 어제 저 거래가 좀 늘어나고요.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 횡보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요. 매수가는 13,400원대, 그 목표가는 14,900원, 손절 라인은 12,300원대고요.
또 하나의 뉴스는 차량용 반도체.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해성 DS를 좀 말씀을 네.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을 계속해서 또 이렇게 그 보는 이런 부분에 그 전략이 필요한데 거기에 또 아직 안 오른 게 있더라고요. SF 반도체 같은 것도 또 이제 보셔도 되겠다. 그래서 오늘 그 뉴스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그 전자결제 서비스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특히 오늘 주목해야 될 게 LFP 관련주하고요. 또 미국의 테슬라의 상승은 결국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, 현대오토에버나 이런 쪽 그리고 애플의 상승은 LG노텍 이런 쪽의 그 종목들을 좀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네,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시장의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. 마지막 종목은 SFA 반도체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매니저님 말씀 너무 도움됐는데 오늘 또 공개 방송 하시죠? 예, 요새 모처럼 저도 공개 방송합니다. 네. 오늘 4시에 공개 방송하는데 특히 하반기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가는 날을 말씀을 드리고요. 어떻게 원금 회복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유망 종목 말씀드리니까 오후 4시입니다. 그때 많이 참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 끝나고 4시에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